사우디아라비아 국방연구소가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연이은 시연비행 성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신뢰를 잃으며 KF-21 사업에서 손을 뗐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8천억 원이 연체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행은 없었다. 2024년 2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핵심 자료를 USB로 유출하려다 적발되었다. 유출 시도는 AESA 레이더와 시험비행 기술 등 약 6,600건의 자료를 포함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KF-21은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총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한국 공군은 120대를 도입해 노후화된 F5와 F4를 대체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하려 했다. 하지만 신뢰 붕괴로 협력이 어려워지며 사업 참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2024년 8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기술 이전도 줄였다. 이 결정은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팔과 미국 F-15EX 구매를 추진하며 KF-21에서 멀어졌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2024년 대선 승리 후에도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는 라팔 6대 계약과 F-15EX 24대 MOU 체결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 인도네시아는 T-50 훈련기와 장보고급 잠수함 도입으로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이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약화시키며 동남아 시장 입지를 좁혔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연구소가 KF-21 공동개발에 전격 참여하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24년 초 사우디는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제안했다. 사우디는 중동의 강력한 방산 수요국으로 KF-21 수출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KF-21은 가성비와 성능으로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다. 사우디의 참여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사업 안정성을 강화한다. 한국은 사우디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논의하며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다. KF-21 시험비행은 2025년까지 6대의 시제기로 단자형과 복자형을 포함한다. 시제기 1호기는 2021년 4월 출고식에서 공개되며 22만 개 부품으로 제작되었다. KF-21은 F-16 블록 72분의 70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하며 제한적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ESA 레이더로 현대전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 방산의 보안체계 강화를 촉진했다. KAI는 USB 사용을 차단하고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2017년부터 KAI에 파견되어 개발에 참여했지만 퇴출 위기에 놓였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계약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34년까지 분담금 납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며 협상이 난항이다. 한국은 2026년 개발 완료 후 8년간 돈을 받는 제한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참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KF-21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사우디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첨단 전투기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CAATSA 제재를 피하려는 국가들의 매력적이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파트너십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긴밀한 방산 협력을 유지하며 잠수함 6척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라팔과 F-15EX 도입으로 자금 부족을 이유로 KF-21 사업에서 후퇴했다. 프라보어 장관은 2024년 2월 KF-21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언급했지만 행동은 없었다.
그의 대선 승리와 대통령 취임은 인도네시아 방산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관계를 유지하며 동남아 시장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반복된 약속 위반으로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KF-21은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TO10과 FA50 운용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는 신형 전술기가 필요하지만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도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인도네시아 지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는 FA50 도입 후 KF-21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KF-21의 수출 성공은 300대 이상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단기적 손실이지만 사우디와 폴란드 참여로 장기적 이익이 기대된다. 한국 방산은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을 명실상부한 방산 강국으로 자리잡게 할 기회다. 사우디 국방연구소는 KF-21 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며 기술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중동 시장에서 한국 방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35조 원 규모 무기 구매 포기는 한국 방산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사우디의 참여와 KF-21 위 기술적 성취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KF-21은 2026년 개발 완료 후 2028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 초도 물량 40대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며 공군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협상에서 분담금 납부와 기술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를 견제하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사우디의 KF-21 참여는 미국의 비공식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 공유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기술 공유를 반대했지만 사우디와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KF-21은 동남아와 중동 외에도 유럽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폴란드의 참여 가능성은 동유럽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 방산의 보안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KAI는 내부 공모 가능성을 조사하며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KF-21의 개발은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우디와의 협력은 이 기술력을 중동 시장에 확산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 후퇴로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사우디와의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우디 국방연구소의 참여는 이 전환점을 가속화할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KF-21 수출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이탈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 사업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산의 자부심과 기술의 결정체다.